서울 외곽 고층 건물 지하 주차장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갑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고요해지는 이곳은 김병식 노인의 숨소리만이 가득하죠. 사람들이 모두 떠난 이 시간, 김병식은 매일 같은 순찰을 시작합니다. 손전등 하나 들고 어둠 속을 걷는 그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익숙합니다. 매일 밤 화장실 문을 열고 물이 새는 곳은 없는지, 엘리베이터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주차 구역의 조명은 모두 켜져 있는지 확인하는 일상이 이어집니다. 또 누가 담배꽁초를 여기에 버렸네. 김병식은 혀를 차며 쓰레기를 주워 봉투에 담습니다. 이 건물의 소유주이면서도 그는 관리인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밤에는 이렇게 건물을 관리하죠.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돈이 많다면서 관리인 월급이 아까워서 직접 청소를 한대.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도 김병식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에겐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오늘도 마지막 순찰을 마치고 돌아가려는 순간 화장실 쪽에서 물 새는 소리가 들립니다. 김병식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발걸음을 돌려요. 화장실 안으로 들어서니 세면대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배관을 살피는 그의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입니다. 또 이거냐? 도구함에서 공구를 꺼내 배관을 풀어보는 김병식의 손이 떨립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더니 숨이 턱턱 막힙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배관을 붙잡으려 했지만 손에서 힘이 빠지면서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 이게... 김병식은 자신의 가슴을 부여잡으며 헐떡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듭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려 했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죠. 결국 김병식은 의식이 흐려지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화장실 불빛 아래 홀로 누워있는 그의 모습은 너무나 외롭고 쓸쓸해 보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날 밤 김도연은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차로 향하던 중 화장실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이 눈에 들어왔어요.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화장실 문을 조심스레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죠. 할아버지. 바닥에 쓰러진 노인을 발견한 김도연은 망설임 없이 달려갔습니다. 귀에 대고 숨소리를 확인하니 희미하게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즉시 맥박을 짚어보고 응급처치 방법을 떠올렸어요. 심정지는 아닌 것 같았지만 상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김도연이 노인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응급실에 전화를 걸려다가 문득 생각을 바꿨어요. 구급차가 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직접 데려가는 게 빠르겠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버티세요. 김도연은 노인을 조심스럽게 등에 업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운 몸무게에 마음이 아팠어요. 노인의 따뜻한 숨결이 김도연의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인지 모를 감정이 그의 가슴을 적셨어요. 김도연은 노인을 업은 채 주차장을 빠르게 가로질러 자신의 차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의 어둠 속에서 그의 발걸음만이 울려 퍼졌어요. 차에 도착한 그는 조심스럽게 노인을 뒷좌석에 눕혔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보니 창백했고 땀에 젖어 있었죠.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병원에 도착할 겁니다. 김도연은 자신의 외투를 벗어 노인에게 덮어주었습니다. 노인의 불규칙한 호흡이 걱정되어 창문을 살짝 열고
시동을 걸었어요. 병원까지 가는 도로는 다행히 한적했습니다. 그는 속도를 내며 가끔씩 백미러로 노인의 상태를 확인했죠. 주행 중에 김도연은 문득 자신의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등에 업고 놀이공원을 걸었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따뜻함과 오늘 노인을 업었을 때의 느낌이 묘하게 겹쳤습니다. 왠지 모르게 익숙해. 왜 이런 생각이 들지? 김도연은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길, 그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이 일어났어요. 아버지와 헤어진 지 오래됐지만 오늘따라 그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김도연은 노인과 함께 응급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김도연은 노인을 안내 데스크로 데려갔습니다. 간호사가 신속하게 다가와 상황을 물었고 도연은 주차장에서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죠. 의료진이 재빨리 노인을 들것에 눕히고 치료실로 옮겼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접수 창구로 향했어요. 환자분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이 있으신가요? 접수 담당자의 질문에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발견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는 노인의 코트 주머니를 확인했고 낡은 가죽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접수를 위해 신분증을 꺼내는 순간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김병식, 나이 75. 도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신분증 속 이름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이죠. 그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어린 시절 엄마가 울면서 말했던 그 이름. 이혼 후 사라져버린 아버지의 이름과 같았습니다. 이 이름, 설마. 도연은 신분증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노인은 분명 주차장에서 만난 그 사람이었고 자신이 알던 아버지의 모습과 겹쳐졌어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매와 코의 형태는 분명 닮아 있었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헤어졌던 아버지를 이런 식으로 만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회사에서 돌아오던 모습, 어깨에 업고 놀아주던 날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뒷모습까지. 환자분과 어떤 관계이신가요? 접수 담당자의 질문에 도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이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27회를 살아오면서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아버지가 이런 형태로 나타날 줄이야. 저는 그의 아들입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입 밖에 내뱉은 아들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접수 담당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서류를 작성하며 보호자 연락처를 물었지만 도연에게는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서류 작성을 마친 도연은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감정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만났다는 기쁨이,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만났다는 현실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그렇게 도연은 치료실에서 나올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의료진이 긴급 검사를 마치고 김병식을 병실로 옮긴 후 담당 의사가 도연을 찾아왔습니다.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라며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도착해 큰 위험은 넘겼다고 했죠. 하지만 아직 상태가 안정되지 않아 중환자실로 옮겨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면회는 내일부터 가능할 겁니다. 오늘은 돌아가서 쉬시는 게 좋겠네요. 의사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갑작스레 만난 아버지를 두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병원 로비의 의자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6살 때였습니다. 부모님의 큰 싸움 소리에 이불 속에 숨어 울던 날, 엄마는 아빠가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이제 우리와 함께 살지 않을 거야.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연락 한 번 없었죠. 도연은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어머니는 꿋꿋하게 도연을 키웠어요. 가끔 친구들이 아버지에 대해 물을 때면 출장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거짓말은 무거워졌고 결국 아버지의 존재를 지우기로 했죠. 대학에 입학하고 취업을 하고 성인이 되면서 도연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의식적으로 밀어냈습니다. 원망과 서운함은 냉담함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오늘 모든 감정이 다시 솟구쳤습니다. 왜 하필 이런 식으로? 도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원 로비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밤을 새울 각오를 했어요. 간호사가 다가와 담요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환자분과 가까우신가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새벽녘 도연은 불편한 자세로 깜빡 잠이 들었다가 간호사의 다급한 발소리에 깼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무슨 소동이 있었나 봅니다. 도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간호사를 따라갔어요. 환자분이 의식을 되찾으셨는데 계속 누군가를 찾으세요. 아드님이 맞으신가요? 간호사의 물음에 도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병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힘겹게 손을 들어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국 도연은 의사의 허락을 받아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문턱을 넘는 순간 27회를 기다려온 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의 시선이 처음으로 마주쳤습니다. 중환자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김병식은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소 마스크 때문에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득했어요. 도연은 침대 곁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 기억하시나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병식은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끄덕였죠.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 했지만 도연이 말렸습니다. 지금은 말씀하지 마세요. 충분히 회복된 후에 이야기하시죠. 김병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어요. 도연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분노, 원망, 궁금함, 그리고 어딘가 모를 안도감이 뒤섞였죠. 병실은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채울 수 없는 20년의 공백이 있었어요. 도연은 이 순간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눠야 하는지, 무엇을 물어봐야 하는지 알 수 없었죠. 간호사가 들어와 김병식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압은 안정됐지만 아직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도연에게는 면회 시간이 짧게 주어졌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많지만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도연이 일어서려는 순간 김병식이 힘겹게 손을 뻗어 도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가지 말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도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병식은 천천히 산소 마스크를 내리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때 나처럼 살지 말라고 했잖아. 그 말에 도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었죠.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너는 알아야 해. 도연의 머릿속에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의 싸움 후에 아버지가 자신의 방에 찾아와 했던 이야기. 도연은 너무 어려서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그 말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들어와 산소 마스크를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김병식은 도연의 손을 꼭 잡은 채 눈을 감았어요. 도연은 그 손의 온기를 느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의료진은 도연에게 내일 다시 오라고 권했고 그는 김병식의 손을 조심스럽게 놓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도연은 아버지의 말을 곱씹었어요. 그때 나처럼 살지 말라고 했잖아.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하며 도연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틀 후 김병식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도연은 매일 병원을 찾아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했죠.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함이 감돌았지만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어디서 지내셨어요? 병실 창가에 서서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병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혼 후 그는 사업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회사는 점점 커졌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 가족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죠. 처음에는 연락하려고 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졌단다. 김병식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용기가 없었다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고 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그는 멀리서 도연의 소식만 가끔 들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웠는지.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학비를 벌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던 어머니, 친구들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느꼈던 부끄러움, 가족 행사 때마다 느꼈던 공허함. 김병식은 고개를 숙인 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도연은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화를 내려고 온 게 아닌데 감정이 그를 배신했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김병식의 작은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단순한 사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었지만 그 진심은 도연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어요.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두 사람은 각자의 감정과 마주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도연은 식사를 챙겨주기 위해 병원 식당에 다녀왔습니다. 병실로 돌아오는 길에 의사를 만났고 김병식의 건강 상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의사는 이번 심근경색이 가볍지 않다며 앞으로 생활 습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혹시 환자분이 무슨 일을 하시나요? 도연은 멈칫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관리인처럼 일하는 모습만 봤을 뿐이었죠. 병실로 돌아와 김병식에게 물었습니다. 건물 관리 일은 왜 하시는 거예요? 그곳이 아버지 건물이라면서요? 김병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곳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아서.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어요. 도연은 아버지의 말에 담긴 의미를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 서로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했죠. 병실의 불빛이 어둑해져도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김병식은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아파트로 아버지를 모시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김병식이 거절했지만
도연의 진심 어린 설득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당분간은 제가 돌봐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계시면 또 무리하실 테니까요. 도연의 아파트는 작았지만 깔끔했습니다. 그는 침실을 아버지에게 내어주고 자신은 거실 소파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처음 며칠간은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병식의 변호사가 아파트를 찾아왔습니다. 도연이 출근한 시간이었죠. 변호사는 김병식과 단둘이 대화를 나눈 후 서류 가방을 건네고 떠났습니다. 저녁에 퇴근한 도연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죠? 김병식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열어보면 알 거야. 도연은 봉투를 열었고 안에서 건물명의 변경 신청서와 함께 짧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에게 뭔가 남길 수 있어 다행입니다. 도연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김병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가진 건물 중 하나야. 너에게 주고 싶어? 도연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기에 당황스러웠죠.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걸 주시면 저는 김병식은 도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야. 내가 내 곁에 없었던 시간. 그걸 갚을 방법은 없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적어도 내가 안정된 삶을 살았으면 해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재산보다는 아버지의 존재가 필요했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도연의 말에 김병식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베란다에 나와 담배를 피웠어요.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주차장이 있는 건물로 향했어요. 김병식은 조용히 건물을 돌아보며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어려움, 성공했을 때의 기쁨, 그리고 가족을 잃은 후의 공허함까지. 왜 하필 주차장 관리를 하셨어요? 다른 일도 많았을 텐데. 도연의 물음에 김병식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나를 회장님이라 부르지 않아.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이지. 그게 편했어? 그의 대답에 도연은 아버지의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둘은 주차장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병식이 매일 점검하던 구석구석을 도연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곳은 단순한 주차장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던 곳이었죠. 앞으로는 어떻게 지내실 계획이세요? 도연의 질문에 김병식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너와 함께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의 솔직한 대답에 도연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이 되자 둘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와 아들로서 마주 앉은 시간이었죠. 어색함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저녁, 도연은 퇴근 후 건물의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되자 김병식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둘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도연은 이제 이 건물의 공동 소유주가 되었고 가끔 들러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주차장의 불빛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손전등을 켜고 아버지가 늘 걷던 길을 따라 걸었어요. 낡은 배관, 오래된 전선,
그리고 구석구석 묻어있는 아버지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만들고 싶었어요. 주차장 구석에 작은 창고를 발견했고 그곳에 아버지의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공구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앨범 하나가 있었어요. 호기심에 앨범을 펼쳐보니 어린 시절 도연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운동회에서 달리는 모습, 졸업식 날의 단체 사진, 그리고 도연이 몰랐던 순간들까지. 아버지는 멀리서나마 도연의 성장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진 사이에 작은 메모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도연이의 초등학교 졸업식, 중학교 입학식, 대학 합격 소식.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는 그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 날 도연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김병식은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문을 열자 아버지는 반갑게 맞아주었고 두 사람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창고에서 앨범을 봤어요. 도연의 말에 김병식은 멈칫했습니다. 그걸 찾았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부끄러움과 안도가 섞여 있었어요. 도연은 궁금했던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제 사진을 가지고 계셨어요? 김병식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멀리서 도연을 지켜보았고 중요한 행사에는 몰래 참석했다고 해요. 내가 날 볼까봐 항상 멀리서 보았어. 다가갈 용기가 없었단다. 그의 고백에 도연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왜 그렇게 사셨어요? 그냥 한 번이라도 연락하셨다면. 김병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벌어 너희에게 돌아가려고 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커졌지. 내가 나를 원망할까봐. 그의 솔직한 고백에 도연은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깊어가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의 삶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연의 직장 생활, 김병식의 사업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시간은 흘러갔지만 대화는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아버지가 되겠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도연의 제안에 김병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0년의 공백을 메울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도연은 건물의 주차장 관리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김병식과 함께 직접 순찰을 돌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차장의 어두운 구석에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인생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선물하곤 합니다. 쓰러진 노인을 돕기 위해 멈춘 발걸음이 도연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죠. 지하 주차장에서 시작된 이 만남이 이제는 두 사람의 삶의 따뜻한 빛으로 자리 잡았습니다.